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4월 1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정근 게이트 일파만파입니다. 무려 3만 개의 통화 로건 파일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 2,000개 정도는 비리 혐의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롭게 이정근의 로건 파일뿐이 아니고 이정근 노트도 있다. 이정근이 2016년부터 이 녹음 파일을, 통화를 전부 다 녹음을 해서 뭐 3만 개 정도의 파일이 여러 대의 전화기에 있다는데, 특히 이정근 노트, 여러 개의 전화기에 있는 3만 개 파일 중에는 뭐 개인적인 뭐 시시콜콜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수사 당국이 찾아내고 있는 단계죠. 자, 그런데 이 노트에는 2016년 이후에 민주당에서 활동을 한, 민주당에서 첫 출마한 2016년 이후에 이 본인이 돈 거래 같은 것, 돈 거래를 그거를 깨알같이 적은 노트가 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노트가 확보가 되면은, 상당히 이 새로운 혐의들이 막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노트를 근거로 해서 그 시점에 통화 녹음 파일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통화 녹음 파일에서 여기저기 막 돈을 줬다고 하니까, 돈을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 내부에서 오고 간 이야기지, 그게 실제로 나한테 돈이 왔는지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노트가 있다면, 두 개가 녹음 파일과 일치한다면은 재판부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정근과 여의도의 스폰서들입니다. 여의도의 스폰서들. 이정근을 이정근에게 돈을 10억 원을 대준, 그래서 지금 이정근이 구속돼 있죠. 사업가 박우식 씨,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정근의 스폰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비리 사설, 이 먹이 구조,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이정근의 여의도 스폰서들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민주당 인맥이죠. 거미줄 같은 인맥인데, 로비스트, 본인이 로비스트를 자처를 했죠. 로비스트에 자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송영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 인천시장, 전 계양을 국회의원, 이 대선 때 이 패배한 이재명을 위해서 계양을 국회의원을 내주고 6.1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졌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 파리에 교환 방문 교수로 가 있는데, 이 사태가 터지니까 송영길은 그것은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죠. 나는 도의적 책임은 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 일탈이다, 그러니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송영길과 이정근은 그 전부터,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캠프에서 그 대표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뒤에 이정근이 사무부총장이 됩니다. 사무부총장은 상당히 높은 자리죠. 그 사무총장이 이 당의 이 조직과 돈을 다 관리하는 자리고, 사무부총장도 이 어떤 공천 때 역할을 하고, 또 당의 살림살이, 돈도 만지고, 이런 자리를 이 어떤 국회의원 경력도 없고, 계속 그 상습 출마자, 어떻게 보면 상습 출마자죠. 서초에서만 계속 출마하는, 거기에 이 자리를 줬고, 또 거기에 계속 공천을 받도록, 서초가 아무리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지만, 그래도, 좀, 커리어가 되는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내세워서 겨루고, 그래서 계속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선거에서 참패를 하는 이 이정근을 계속 그 후보로 내세웠다. 그것은 뭔가 뒷배가 있지 않느냐. 그게 서초동 이 민주당 정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뒷배가 송영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송영길은 그 전에도 계속 본인이 인천 계양 어리 국회의원인데, 서초구에 자주 드나들었다, 번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 또 참석하고 했는데,
선거만 있으면 가서 지원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때 항상 이정건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좀 드리겠고 일단은 송영길이 파리에서 개인 일탈이다 그렇게 하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봉투가 나를 위해서 송영길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막 갔다. 이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걔들끼리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본인도 그 경찰들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 정도가 아니고 녹취 파일이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JTBC가 그 녹음 파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정건의 전화기에서 다 놓은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그 이정건의 전화기 녹취 파일에서, 녹음 파일에서 송영길이 이 돈 거래를 봉투가 오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두 가지를 어제 JTBC 뉴스룸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이정건 상시사무부총장이 당내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거기서 이제 서로 견해가 달랐죠. 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성만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정건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받아서 직접 나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송영길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 그럼 송영길은 그때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에도 송영길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강대구 감사, 이정건이 강대구 감사와 통화해서 그런데 오늘 이성만 의원은 없을 때는 이성만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이성만이 이정건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그 강대구 감사가 그렇게 돈을 주더라는 이야기죠. 살림 사니까는. 그러니까 강대구가 돈이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송한테 돈이 들어왔다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정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금 모아지면 이야기해야지. 송한테. 야, 100만 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다 보고해야 되느냐. 이 말이 오간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는 요거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고하냐. 더 모아야지 보고하지. 그래서 더 모아서 보고했을 수 있다. 자,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 관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정건발, 지금 문재인 정권 스캔들인데, 이 두 사람 관계가 왜 중요하면은, 이정건발 문재인 정권의 스캔들의 한 단면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 송영길과의 관계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정건은 계속 서초갑에서 낙천을 했는데, 계속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총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속 출마를 합니다. 계속 출마를 해서 그때마다 국민의힘 계열의 이해운, 조원희, 윤희숙 계속 지죠. 또 윤희숙 다음에 조원희에게 또 지고 지난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있는 이유가 막강한 뒷배가 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1순위로 지금 꼽혀 있는 거죠. 실제로 서초구에서 계속 공천을 받으니까는 여러 가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왔고, 정치적 뒷배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건이 직접적으로 밝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밝힌 이야기. 뭐냐? 이것도 녹취록에서 나온 건데,
이정건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지금 돈봉투 사건과 별개로 며칠 전에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구형이 3년이었는데 징역이 4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업가에게서 10억 원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죠. 1심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정건이 나는 송영길 측근이다. 공천은 따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게 나옵니다.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 본인의 녹음 파일에 송영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언급이 상당수가 포함됐다.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 당대표에 오른 직후 부총장에 임명이 됐고, 이듬해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또 공천을 받았고, 녹음 파일에도 송영길 측근이라서 공천은 따놓은 것이다. 이런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송영길에게로 가면은 이재명에 의해서 전 현직 민주당 대표가 또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은 재판부는 이종건이 송영길 등 민주당 인사들과의 관계를 내세워 청탁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돈을 받았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가 박우식에게서 10억 원을 모두 합해서 10억 원을 뜯어냈죠. 거기 박우식에게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뭔가 과시를 하고 친분을 누구 뭐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박우식에게 이정건이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국회의원의 측근이다. 송영길이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니 21대 총선에서 서초구 공천은 내가 따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실제로 땄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땄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에 박우식 씨가 돈을 줬으니까는 빨리 내 청탁한 거 어떻게 되느냐 해결해달라. 막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이정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우식 사업가에게 내가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도, 당시 대표입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도 아무개한테 전화 한 통만 해봐라고 얘기 안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죠. 송영길한테 전화를 해서 사업가 박우식 씨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줘. 송영길 오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그 사업가와 관련된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거기에 전화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송영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송영길의 핵심 측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 송영길 부분만이 아닐 수가 있는 게 로비스트가 한 사람만 가지고 로비를 하는 게 아니죠. 이정건이 여러 차례 자신의 역할을 로비스트로 규정했다. 이것도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사업가 박우식에게 2020년에 내가 로비는 잘하니까 사업이나 배울까 봐요. 나는 체질이 로비스트다. 해보니까 나는 로비스트로서 기질이 있어. 나는 역시 로비스트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심 판결문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뜯은 그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이번 돈봉투 사건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돈을 막 전달을 했다는 이성만 의원과 강대구 돈을 돈을 만든 한국감사협회 회장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건이 이성만 의원 있잖아. 내가 후원금으로 100만 원 보냈어. 이거 그 사업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오빠한테 자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막 쓰고 있어. 3천만 원 이제 돈을 받았어. 이걸 막 썼는데 내 국회의원한테도 100만 원 쫙 보냈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강대구입니다. 수자원공사 감사하면서 감사협회장을 했죠. 수자원공사 걔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애라고 그랬잖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 뭔가 또 청탁을 하고 이 수장 관련 청탁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청탁을 하고 또 돈을 주고 뭐 했다는 이야기죠. 이 박우식 그 사업가에서 받은 돈을. 그래서 이 박우식은 강대구가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법원에서 정언을 했고 이때도 박우식이 그 이정건에게 1,500만 원 줬다. 이 로비하라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이 윤관석, 이성만, 강대구, 그 송영길 주변에 있던 송영길의 참모들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최근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옵니다. 이 노큰 뉴스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 사진을 한 장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송영길, 윤관석, 이정건 전당대회 2년 전에 중국 상해에서 규합을 했다. 이 원외위원장들을 막 규합을 했다. 전당대회 2년 전에 이 측근들과 같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국 상하이로 같이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규합을 했다는 거죠. 당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동행자들이 있는데 이 동행자 중에 5명이 이번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같이 갔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끈끈하게 이렇게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중국 상하이로 2019년 4월 26일부터 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뭐 송영길 당대표 만들자, 우리 내년에 국회 가자 이런 덕담을 다 주고받았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 중에 그 송영길이 인솔을 해서 윤관석, 이성만, 강대구, 이정건 자,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같이 갔다. 그래서 여기서 커넥션이 그때부터 뭐 시작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송영길은 이정근과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새 선거할 때마다 지원 요새를 가고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송영길과 이정근의 사진입니다. 선거할 때도 막 지원 요새를 가서 같이 하고 뭐 등에 업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출마를 안 했을 때도 어떤 뭐 세미나 같은 것이 열리면은 항상 송영길은 계양에 있다가 인천에 있다가 소초로 가서 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꼭 또 이정건이 소초갑 위원장 이정건이 참석을 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정건의 여의도 스폰서, 정치 스폰서죠. 정치적 스폰서 1순위로 송영길을 꼽았는데 원래는 그 전에 송영길의 정치권 스폰서는 가장 강력한 스폰서는 노영민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노영민과 의 친분을 이정근은 계속 가시를 했습니다. 사업가 박우식과 서로 통화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노영민과 찍은 사진으로 청와대 안에서 찍은 사진으로 막 친분도 가시를 했고 노영민에게 부탁을 해서 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고문직으로 들어가서 1년 1억 원을 받기도 했고 또 노영민은 특혜 인사청탁에도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이라고도 또 거기도 뭐 특혜 인사청탁 이런 그 인맥이 있고 박영선 의원 중소벤처기업 전 의원 장관을 했는데 서로 언니 동생하는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 성윤모 전 산업통상부 장관 이것은 정부 에너지 기금을 타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 류영진 그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재인 정권 때 거기 또 마스크 사업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서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송영길인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스폰서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인연이 있는 거물급 민주당 정치인이 있는데 누구냐?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020년 총선 때 그때 민주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죠. 그런데 그 바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열세적인 서초구에 가서 뭐 지원 요소를 하는 건 그렇다고 해도 이정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그것도 자청해서 이정건이 부탁한 게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자청해서 후원회장을 맡았다. 자, 그러면서 영상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그래서 이정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영상 메시지도 냈고 이 당대표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당대표가 되죠. 2020년 11월쯤에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이 본인의 참모진을 꾸리면서 당대표 특보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특보단을 24명의 특보단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16명, 나머지는 전직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강역 의원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이정근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정근의 여의도 스폰서들을 보면은 면면이 화려하죠. 화려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만 개의 영상 녹음 파일, 그 다음에 그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연결된 파일이 한 2,000개, 그리고 노트, 이정근 노트까지 새로 지금 있다는 그거 정황을 그 검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정근의 여의도 스폰서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어디까지 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